자, 일단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수가 장중에 좀 많이 흔들었죠, 그죠? 그래서 지수가 장중에 왜 잠깐 급락을 했었는지, 뭐 끝날 때는 뭐 잘 감아 올렸기 때문에 종가 관리는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왜 장중에 또 급락을 했었는지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원래 지수 얘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 방송할 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좀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오늘 해드릴게요.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뭐 2.8%까지 약간 좀 하락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쟁 난 거 아니냐 막 그러셨는데 전쟁은 안 났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은 지수 급락 원인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 테마주들이 또 움직이죠. 그래서 코로나 이 확산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데 이 테마주들도 순환매가 돌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도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요즘에 윤석열 씨는 저기 누구야 그 당대표 이준석 씨하고 싸우고 있고 그죠? 네.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둘이 또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또 윤석열 씨 말고 여당 쪽에는 이재명 씨하고 이낙연 씨하고 여전히 네거티브하고 있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대선주들이 요 사람들께 안 가고 누구께 가냐면 다른 게 갑니다.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가는지 그런 것들도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테마주하고 대선주 순환매 지금 어떻게 돌고 있는지 그걸 짚어드릴 거고요. 이따가 이제 9시쯤에 이제 원래 강의 끝나고 그 준이 특강을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준이 특강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제 주가가 급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정고점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자리가. 그래서 정고점까지 왔는데 거기서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근데 거기서 보통 이제 개인들이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얘기를 안 했던 기법 강의이기 때문에 뭐 준이 특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주식 5년,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모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도움이 되실 텐데 9시 좀 이후에 요거 얘기해 드리고 오늘 저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 주시고요. 네. 라벨라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잘 들리시죠? 이제 긴 휴가철이 끝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제 휴가철도 끝나고 뭐 3일 이제 연휴가 있는데 이거 끝나면 다음 주에는 수급이 좀 많이 좋아질 겁니다. 항상 그랬어요. 휴가철 끝나면 네, 수급이 좋아졌어요. 아셨죠? 네. 지금은 주식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수급이 안 좋은 거예요. 수급이. 왜냐면 개인들의 심리가 안 좋아서 그래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지수부터 좀 볼게요. 오늘 좀 많이 놀라셨죠? 왜냐면 아침에 뭐 지수는 크게 급락 출발한 게 없어요. 자, 지금부터 천천히 얘기할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지금 했던 얘기는 원래 낮에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정회원들한테 그 오후에 했던 얘기인데 그거를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최근에 제 방송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지수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지수 얘기 많이 해도 시간만 아깝지 별로 도움되는 거 없거든요. 네. 그 시간에 차라리 그죠? 네. 우리가 뭘 사야 되는가, 세력이 어디에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 그죠? 네. 돈을 벌 수 있는데 지수는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시간만 아까워요. 그래서 최근에 지수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오늘은 지수 얘기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수 얘기를 많이 할 때는 이럴 때예요. 지수가 급락할까봐 뭐 그럴 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요. 괜찮으니까 신경 좀 쓰지 마시라고 네, 그럴 때 얘기를 많이 해요. 지수가 조금 심하게 흔들 때 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동공도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률도 흔들리겠죠. 그죠? 네.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도 흔들리기 때문에 그때는 지수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네. 제발 신경 좀 쓰지 마시라고.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라이브 회원들은 저기 한 번 더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네. 또 오후에 또 바빠갖고 못 들으신 분들은 지금 또 한 번 들으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아침에 시작은 뭐 크게 뭐 별거 없었어요. 자, 당황하지 마시고 지수가 왜 급락했는지 정확하게 알면 하나도 안 힘들거든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시작할 때는 그냥 보합에서 시작했죠. 근데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92%까지 급락을 했어요. 이거는 급락이에요. 네. 그래서 직전 저점 여기를 여기였죠. 여기도 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여기를 깨면서 떨어졌죠. 네. 그러면 비관론자들하고 차트만 갖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뭔 생각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올 게 왔다. 뭐가 와요? 네. 조정이 시작됐다.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됐다. 전저점을 깼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고 복창해야 된다.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됐으니까 자, 있는 거 다 팔아갖고 현금을 들고 계세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입니다. 라고 비관론자들이 여러분들을 속일 겁니다. 제발 속지 좀 마세요. 잘 보시면 진짜 조정이 시작됐으면 거래가 터졌겠죠. 거래가 없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조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조정이 시작됐으면 여기 어딘가에서 거래가 터졌어요. 터졌다니까요. 여기 보시면 대형주들 조정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했는데요? 거래 터졌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이때부터 대형주 본격적으로 조정받았잖아요. 이거 코스닥 지수 아니에요. 코스피 지수예요. 거래 터진 거 있어요? 없잖아요. 무슨 조정이에요? 뭐가 터져야지 조정이 오는 거죠. 그리고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오는 거잖아요. 최근에 오른 게 뭐가 있어요? 8개월째 횡보하고 있는데 조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제가 대놓고 지금 얘기하죠? 조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 뭐가 급등한 게 있어야지 조정이죠. 급등하고 거래가 터지니까 돌리면서 조정을 받는 거 아닙니까? 대형주들은. 그죠? 근데 최근에 6개월 동안 뭐 올라간 거 있어요? 뭐가 살이 찐 게 있어야 다이어트를 하죠. 조정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다이어트예요. 아니 뭘 먹은 게 있어야 다이어트를 하죠.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아니 뭐 살이 찐 게 있어야 빼죠. 네? 안 그래요? 네. 일상생활에 딱 이제 쉽게 비유를 해드린 거예요. 그죠? 네. 조정은 쪄야지 오죠. 찐 것도 없는데 뭔 조정입니까? 거래도 없는데. 아무튼 개인들이 저 비관론자들이 또 속일 거예요. 조정 왔다고 여기다 선 하나 닦아놓고 깼다고. 자, 그죠? 여기다 선 걸어놓고 깨졌다고 이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깨지면 여기까지 떨어질 거고 여기를 깨트리면 여기까지 빠질 거고 뭐 얘기할 거야. 선을 바꾸면서 그냥 그런 얘기 들을 시간 있으시면 네. 집에 저기 강아지 키우시면 강아지랑 산책을 좀 나가시고요. 네. 요즘에 저기 가족들하고 좀 대화를 많이 못하셨으면 대화를 좀 하세요.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은 뭐예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세요. 그냥. 네. 내가 주식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네. 설득할 때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듣는 거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네. 그런 얘기 그만 들으시고. 네. 왜냐하면은 코스닥 지수는 더 많이 빠졌거든요. 2.8%까지 빠졌죠. 네. 아까 거의 3%까지 떨어졌어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 뭐예요? 그냥 신고가 내놓고 그냥 아직 위에 있어요. 이 선을 어제 지웠다가 또 그려놨어요. 그냥 뭐 큰 거 없어요. 여기도 최근에 뭐 관계 있어요? 없잖아요. 뭘 많이 갔다고요? 그냥 이 정도 떠 있는 거죠. 크게 올라간 것도 없어요. 뭘 먹은 게 있어야 조정을 받죠. 그렇죠? 그냥 한번 흔든 거예요. 누가 흔들었느냐? 그냥 개인들이 흔들린 거예요. 네. 과도하게 많이 빠진 거예요. 아까 2.8%까지 빠졌죠? 네. 자, 이제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지수가 하락한 이유는 첫 번째 원인은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이제 가석방으로 출소를 했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이재용 씨가 출소 가석방 그게 결정되고 나서부터 주가가 하락을 해요. 월요일날 발표가 나왔죠. 월요일에 장 끝나고 가석방 할 거라고. 그 다음날 아침에
1% 플러스 1% 상승 출발했지만 마이너스 1.6으로 끝났고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언제예요? 네, 8월 10일부터 화요일부터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 보니까 좀 많이 빠지죠. 마이너스 2%. 여기까지는 괜찮았는가 싶었는데 어제 보니까 또 빠져요. 마이너스 2% 정도. 오늘은 마이너스 3%. 쭉 빠지니까 개인들이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를 싫어서 거래가 늘어나면서 떨어지거든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오너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아무튼 감옥에서 이제 나오면 그죠? 네. 호재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죠.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할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대기업 오너가 감옥 가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CJ 회장님도 감옥 갔었고 SK 최태원 회장님도 감옥 갔었어요. 예전에 저기 현대차 뭐 삼성 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희 회장도 그때 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기업 오너들이 감옥 갔을 때 희한하게 주가가 잘 갑니다. 나오면 약세를 보이고 SK 때도 그랬고 CJ 때도 그랬고 옛날 삼성 때도 그랬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2017년도에 처음에 그 탄핵 그것 때문에 같이 감옥 갔었죠. 그때 삼성전자 많이 갔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기억하시나요? 최근에도 감옥 들어가고 나서 신고가 났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100%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의 똑같은 패턴입니다. 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또 이 얘기하면 그러면 다시 이재용 씨를 감옥에 들어 보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게 급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락하면서 이게 시가총액 1위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가 같이 빠집니다. 삼성전자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재용 씨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SK하이닉스도 지금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해갖고 쭉 빠져요. 그쵸? 네. 거래도 많아요. 평소보다.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반도체 쪽에 큰 문제가 일어난 줄 아는 거예요. 왜냐면 두 개 다 빠지니까. 둘 다 반도체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 근데 이게 빠지니까 뭐 반도체 쪽에 뭐 큰일이 난 것처럼 모두 방정을 떱니다.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모두 방정을 떨어요. 반도체 쪽이 큰일 났다고. 자, 그런데 그게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얘기해드릴게요. 이 얘기를 오늘 안 하려고 하다가 또 지수 때문에 또 주말 내내 또 힘들어하실까봐 반도체 관련된 지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신고가 난 상태에서 약간 떠 있어요. 여기 급락하는 거 있나요? 없잖아요. 최근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과도한 급락이나 그런 게 없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반도체가 호황이란 얘기예요.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표적인 반도체 지수거든요. 문제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차트 대충 보세요. 아무리 줄인이라고 해도 이 차트에 문제가 없다는 건 느껴지실 거예요. 뭐냐면 그냥 순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항. 편안하게 잘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도체에 문제 생겼다고요? 아닐걸요? 자, 지금 아닐걸요? 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 봤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반도체 회사들 몇 개 보여드릴게요. 맨날 그 대선 테마주만 얘기하니까 그 테마주만 얘기하는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자, 이 중에서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건데 잘 보세요. 가장 잘 아시는 반도체 회사가 인텔이죠. 근데 인텔이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크게 급락하는 게 있나요? 없어요. 3개월 동안 보면 이 정도 있고, 그리고 어젯밤에도 크게 하락한 게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 1% 정도? 최근에 급락한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 AMD라는 회사 있어요.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 뭐 CPU 만들고 그래요. 제가 쓰는 컴퓨터에도 지금 AMD 여기 회사에서 만든 CPU가 들어가 있어요. 신고가 나고 있어요.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차트를? 잘 가고 있어요. 차트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아, 왠지 나도 이런 거 하나 들고 있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드시죠? 그죠? 네.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요게 이제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죠. 예, 어서오세요. 네. 잘 가고 있어요. 어젯밤에 급락했나요? 아니요. 올랐어요. 1%.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브로드콤. 이 문제 있는 차트로 보이세요? 멀쩡하잖아요. 그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멀쩡하죠. 막 사고 싶어지는 차트 아닌가요? 왠지 조종이 끝나고 신고가가 또 날 것 같은 그런 예쁜 차트. 그죠? 네. 그 다음에 TSMC 아시죠?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대만 반도체 회사. 네. 여기 뭐 급락하는 거 있나요? 없잖아요. 도대체 뭐가 반도체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멀쩡한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퀄컴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도 문제 없는데. 퀄컴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뭐가 반도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SK 하이닉스랑 거의 짝꿍이 하나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인데 보시면 뭐 하고 있어요? 다이빙 하고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SK 하이닉스하고 거의 같이 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요렇게 하락하다가 정신 차려보려고 살짝 상승 나왔거든요. 그때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약간 따라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이빙 하니까 같이 다이빙 한 거예요. 이재용 씨가 풀려나서 그런 게 아니고 반도체에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게 여기 시간으로 월요일날 마이너스 2%, 그 다음날 마이너스 5%쭉 3일 동안 빠지니까 거래 터지면서 빠지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서 투매가 일어난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반도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특정 종목 하나가 급락을 하니까 그게 영향을 받아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니까 영향을 조금 받은 거예요. 이재용 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죠.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곡된 거예요. 왜곡됐다고요. 미국의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있거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거 보면 좀 급락했어요. 보니까 거래 터지면서 급락했죠, 그죠? 네. 그래서 영향을 좀 받은 거예요. 여기 램 리서치 이런 거 보면 좀 급락했죠, 그죠? 이런 것들. 이거는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몇 개, 한 서너 개 떨어진 게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영향을 준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잘 보시면, 네? 자, 이거 보세요. 미국에 만약에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어서 급락을 했으면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도 급락했어야죠. 근데 잘 보시면 나스닥 지수는 멀쩡한데요. 어젯밤에 플러스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신고가 낸 상태로 잘 있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S&P 500 지수, S&P 500 지수도 신고가 잘 나고 있고 다우 지수도 신고가 나 있잖아요. 그럼 이러시겠죠. 아, 미국은 뭐 기축통화 국가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미국만? 유럽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 중에 하나가 유로스톡스 50이죠. 신고가 나고 있는데요. 맨날 TV 보면은 뭐 독일, 프랑스 뭐 봉쇄하고 데모하고 뭐 미국의 확진자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미국이랑 유럽이 망해가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주식시장을 보면 어때요? 신고가 나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그러죠.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좀 그래도 낫다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니까요. HTS를 보면은 다른 나라 증시가 얼마나 잘 가고 있는지 보인다니까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청와대를 비판하려고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그냥 뉴스만, 국내 뉴스만 보고 속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어차피 공짜로 다 쓰는 HTS에서 쓸 수 있는 무료 기능인데 왜 이런 거 안 보시냐 이거예요. 자, 독일 보세요. 신고가 나죠? 몇 달 동안 돌리다가 이제 가볼까? 이런 신고가 나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까봐 지금 전전긍긍하시는 겁니까? 왜 그러시겠어요? 뉴스 보고 속는 거예요. 저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속이는 사람보다 속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요즘에 모르겠어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속이는 사람도 나쁘죠, 그죠? 네. 근데 속는 사람이 더 나쁜 것 같아요, 요즘에. 대선 후보들 나와서 막 거짓말하는 게 보이거든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네. 야당에도 질환 좋은 사람 많아요. 여당에도 마찬가지지만. 대선 후보들이 막 거짓말하는 게 좀 보여요. 다는 아니더라도. 근데 요즘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론에서도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속이는 사람보다 속는 사람이 더 나쁜 것 같아요. 공감하시는 분은 2번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네. 저만 그런가요? 네. 속이는 사람보다 그걸 속는 사람이 저는 더 바보, 더 나쁜 사람인 것 같다니까요.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왜 하냐면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속으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현재 나오는 뉴스만 보면은 다 그런 것 같지만 여기 증시를 보세요. 프랑스 보세요. 날라다니잖아요. 그럼 또 이러실 수 있어요. 아, 여기는 저기 선진국이니까 우리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서 이러실 수 있어요. 호주는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잘 가는데요. 여기도 백신 많이 못 맞아가지고 그 총리가 나와서 저기 사과했잖아요. 다 내 책임이라고. 그죠? 인도 사람들 죽어나간다면서요. 근데 잘 가요. 인도에서 사람 많이 죽었죠. 근데 아셔야 돼요. 인도에 원래 인구가 많아요. 하잖아요. 이게 왜 가겠어요? 인플레이션이니까.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정이 올 거라고 언론에 속았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꾸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갈 거라고. 잘 가지 않습니까? 대만 증시도 보세요. 크게 나쁘지 않잖아요. 네. 특히 요즘 인도하고 호주 보면 잘 가요. 중국은 보실 필요 없고요. 여기는 뭐 일본은 저기 올림픽 치른다고 고생해가지고 희마리가 없어요. 이건 뭐 다 아시는 거고. 전세계 증시가 지금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잘 가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해드렸겠어요? 삼성전자가 떨어진 이유도 얘기해드렸고 전세계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쭉 얘기해드린 거예요. 선진국하고 이머징 증시까지.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1%에서 끝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2%에서 끝났죠. 주식하는 사람은요, 지수가 한 마이너스 1.5% 정도 떨어져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냥 1.5%, 2%까지 빠지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가 1% 빠지면은, 빠졌네. 이걸로 끝이에요. 막 돌아다니면서 오늘 지수가 왜 빠졌나요? 막 손절할까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지수가 한 1.5%까지 빠졌다. 오늘 좀 투내가 나왔나 보네. 끝. 지수가 2%까지 빠졌어요. 아이고야. 오늘 손절한 사람 좀 많겠네. 끝. 그리고 볼륨으로 가시면 돼요. 당황해갖고 막 검색하지 마시고. 그쵸? 네. 한 3% 정도 빠졌다. 그러면 이제 가서 보는 거예요. 뭘 봐요? 많이 떨어진 거 보는 게 아니라 이 와중에도 안 떨어진 거, 올라간 거 말고 안 떨어지고 버틴 거. 왜냐면 그 종목들은 이제 투매가 다 나와서 이제 바닥이거든요. 그런 거 확인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경제가 한번 크게 휘청거리면 뭐가 나와요? 경매 물량이 많이 나오죠. 경매. 그래서 왜 싼 그 좋은 건데 왜 갑자기 급전표를 해가지고 경매 나오는 거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 싹 이제 사러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물건 좋은 거 있나 보러 댕기시죠,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주식시장도 순간적으로 개인들이 패닉이 와서 던져요. 그러면 그 중에서 좋은 거 있어요. 이 좋은 걸 던졌네. 쭉 이제 한번 이제 순찰하시는 거죠. 이렇게 쫙 보러 다니는 스캔. 네. 그렇게 하셔야지 부자가 되죠. 지수가 1% 빠졌다고 세상에 그거 붙들고 막 가끔씩 신기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수가 0.3% 5% 빠졌는데 연락이 와요. 장 끝나고 오늘 지수가 급락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초보라서요, 초보라서. 근데 주식 10년 이상 했는데 그런다. 그럼 다 먹는 거예요. 0.5% 빠진 게 뭐가 급락입니까? 네. 주식을 어떻게 해요? 네? 0.5% 이상씩을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수가 1.5%, 2%까지 빠져도 신경 하나도 쓰지 마세요. 자, 그런데 자, 지수 얘기 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 지수는 마이너스 1.2%까지 빠지고 이제 끝났죠. 그런데 일본 보세요. 일본 오늘 얼마에 끝났어요? 여기 보지 마시고 여기만 보세요. 0.14%.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변동성도 없죠. 캔들이 굉장히 작죠. 중국은요. 마이너스 0.2%. 변동성이 별로 없잖아요. 중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3%는 움직인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 워낙 저기 뭐예요. 여기는 후진국이기 때문에 후진국들은 증시가 한 3%씩 왔다 갔다 해요. 위아래로. 선진국 증시는 1%에서 왔다 갔다 해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항상이지. 후진국은 좀 이제 변동성이 크죠. 여기도 그런데도 변동성이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결론이 나왔죠?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전 세계에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다른 나라 다 신고가 나는데 우리나라만 안 나요? 우리나라만 혼자 급락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전 세계 증시는 글로벌 증시라서 하나로 묶여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파생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 하고 같이 엮여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급락하거나 그런 일은 잘 안 생깁니다. 그럴 수 없는 구조예요. 특별하게 뭐 전쟁이 나거나 진짜 솔직히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이 안 나요. 전쟁이 날 것도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가야 되는데 혼자서 전쟁 나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쟁도 안 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혼자서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주말에 좀 편히 좀 쉬세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개인들이 되게 과도하게 팔아서 그래요. 과도하게. 마무리는 삼성전자를 보면서 마무리를 짓죠. SK하이닉스는 오늘 안 떨어졌거든요. 플러스 1%로 올라왔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더 떨어졌죠. 마이너스 3.3%.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들이 이거 많이 들고 있잖아요. 이게 차트에 서는 거 보면 이렇게 끝났어요. 밑에 선을 이탈했죠. 아이고, 손절 얼마나 있겠어요. 전체를 보면은 개인들이 상벌로 나오겠지만 손절한 개인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아셔야죠. 삼성전자 여기서 이제 샀던 분들 지금 얼마나 또 힘드시겠어요. 9만원 여기 상투 잡으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20%일걸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0%까지 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8만원대 산 사람들도 지금 손해가 10에서 15%일 거예요. 10에서 15% 정도 나올 거예요. 생각도 못했겠죠. 이렇게 손해가 많이 날 줄. 이해되시죠? 개인들이 패닉이 왔을 거예요. 요즘에 자꾸 과매도 얘기해드렸잖아요. 전저점을 건드릴 거라고. 그거 한 거예요. 잘 됐죠? 왜냐면 삼성전자가 꺾이면 어떻게 돼요? 대형주 장세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개별주 테마주죠. 처음에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지수가 급락하기 때문에 처음에 다 떨어져요. 개별주고 테마주고 세력주고 매집주고 급등주고 뭐가 다 떨어져요. 근데 반등 나올 때 보면 알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니까. 아무튼 오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시가총액 1, 2 종목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좀 흔들었는데요. 그 외에 다른 대형주들은 크게 하락한 거 없어요. 추세가 무너진 것도 없고. 여기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벌써 40분 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볼까요? 추세 무너진 거 있나요? 없잖아요. 뭐 크게 하락하지도 않았고, 그죠? 카카오 추세 살아있죠, 그죠? LG와
자리 잡고 조정 끝내고 이제 살짝 올라와 볼까 그러고 있죠. 삼성 SDI 2차 전지죠. 어때요? 신고가예요. 문제 있나요? 삼성 화재 괜찮죠? 크게 문제되는 거 없잖아요.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뭐 포스코 멀쩡하죠. 무너진 거 있나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살짝 신고가 내고 있고 예쁘죠? 크게 뭐 수익은 안 나겠지만 버텨주고 있잖아요, 그죠? 네. 시가총액 상중부터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중에서 기아차, 기아 뭐 급락하는 거 있나요? 없잖아요. 삼성전자 하나 때문에 SK 오늘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하나 때문에 시장이 왜곡돼 있던 거예요. 이재용 씨 출소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개인들이 혼란스러워서 던진 거예요. 그거 쳐다보면서 개별주, 테마주 바닥에 있는 거 들고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손절한 거예요. 요즘에 차트를 망가뜨리는 주범은 세력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주린이들. 그리고 주식을 좀 오래 해도 아직 마음이 여린 마음이 여린 이제 그런 분들이 오늘 손절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손절을 해야 버티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 손절을 해야 바닥이 나오고 그때부터 시원한 급등이 나옵니다. 바닥에서는 냉정해져야 돼요. 제가 요즘에 그러잖아요. 누가 그래요? 손절하고 싶다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 하세요 손절.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합니다. 하라고 하면 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손절하고 싶어서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손절하기 싫은데 힘드니까 저 붙들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문가 참여할 때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분들을 어루고 달랬어요. 괜찮습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근데 계속 울어요. 손절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애들도 왜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애기 엄마들이 애기들 처음에 뭐예요? 처음에 이제 애들 키우면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40, 50 이상 되신 이제 여자분들은 애기들 잘 다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전문가 15년 했더니 이제 그 주변에 개인들 지인이나 아니면 회원 중에 일부가 막 손절하고 싶다고 막 난리를 좀 땡깡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딱 한마디예요. 손절하세요. 네. 그러면 안 해요. 물음을 끝쳐요. 딱 끝쳐요.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얘기해드려요. 잘 될 거다. 응? 그만 저기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뭐 좋아하시냐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에 극장에 사람 없으니까 마스크 잘 끼고 가서 영화 보고 오시라고. 뭐 좋아하시냐고. 낚시 좋아하신다. 낚시 갔다 오시라고. 특별히 할 거 없대요. 주무시라고. 그러면 금방 끝나요. 왜냐면 뭐 마이너스 2.8%씩 오늘 코스닥이 급락했는데 장중에 최대. 네. 그런 급락이 맨날 나올 거라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한두 번 나오고 마는 거죠. 맨날 안 나와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심리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모든 분들한테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마음이 여린 분들한테는 또 다르게 얘기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손절하지 말라고 세게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똑같은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다. 성격이 다 다르니까. 저녁 방송 때는 또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손절하지 마시라고. 이해되셨죠? 네. 손절하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개인들은 손절을 해요. 네. 오늘 개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손절을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 뭐냐면 왜 지수가 빠지는지 정확히 모르고 손절 때린 거예요. 손절을 때린 거예요. 이거는. 손절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손절을 때린 거라니까요. 이유도 모른 채 불안해서. 근데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별거 아니죠? 진짜 별거 아니다라고 느끼셔서 7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왜 이렇게 번호를 안 찍으세요? 응? 네? 저 찍어보세요. 응? 네. 그래야 넘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50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랬죠. 지수 얘기 길게 할 거라고. 네. 빨리 찍어야 넘어갈 거 아닙니까? 코로나 테마주하고 저기 뭐예요? 대선 테마주 순환매 얘기해야 되는데 9시까지 10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요. 이해되셨죠?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늘 그냥 하시던 대로 그냥 하세요. 네. 제가 지수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튜브 쪽에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녹화 보시는 분들, 네. 녹화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부탁드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시원하게 손절을 했다 이겁니다. 원래 그래요. 불안한 사람들은 그 종목에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잘 가요. 사람들이 막 손절을 하고 막 그럴 때는 여러분들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힘들죠. 수익내고 있는 종목이 수익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이제 수익 내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 10% 20%씩 떨어지면 누가 기분 좋겠어요. 힘들지, 그죠? 힘든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걸 슬기롭게 이겨내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고수는요, 조종을 무슨 미꾸라지처럼 슥슥슥 피해가는 게 고수가 아니에요. 네? 그게 고수가 아니라니까요. 고수는 어떤 상황이 와도 냉철하게 딱 판단해서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죠? 네. 하수가 원래 생각이 많고 행동이 아주 그냥 번잡해요. 근데 고수는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고수인 거예요. 이런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네. 그때 손절하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네. 자, 이제 테마주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지수는 그만 신경 쓰시고, 그리고 이 얘기 해드려야 됩니다. 이미 바닥에 지금 개별주들은요, 이미 바닥을 거의 다 찍었어요. 뭐 더 빠질 거나 있나요? 그죠? 거의 다 바닥을 찍었는데 개인들이 오늘 놀래가지고 또 던진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장세척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의별 비유를 다 드네요. 장세척. 네. 그러니까 속을 아주 깨끗하게 비운 거예요. 장세척. 네. 쫙 비워버린 거예요. 오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세척. 비유가 괜찮았나요? 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확 느낌 오시죠, 그죠? 네. 속이 아주 깨끗해진 거예요. 네. 순간적으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속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세게 투매가 나오면 나올수록 개인들이 많이 나간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잘 갑니다. 네. 정말 빠르게 잘 올라와요. 이거는 진짜 믿으셔도 돼요. 왜냐면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이건 틀린 적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무슨 뇌피셜로 그냥 이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네. 100년 뒤에도 이건 안 바뀔 것 같아요. 개인들 투매하는 거는 안 바뀌어요. 네. 이거는. 그래서 이미 바닥을 찍은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추가 급락이나 이런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설령 다음 주에 뭐 한두 번 더 흔들어도 거기서 거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린이들이 아무튼 요즘에 너무 개별주나 테마주 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얘기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코로나 테마주하고 이런 것들 쭉 순환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예, 장미님 저기 그 단톡방에서 자꾸 그런 걸 자꾸 치지 마세요. 예. 네네. 그 회원들 종목 갖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네. 네네. 예. 그 보유 종목이 노출되거나 이제 그렇게 하실 정도로 자꾸 얘기하시면 안 돼요. 좋은 뜻으로 그러시는 거 아는데 그 사람들이 유추해보고 따라 살 수 있어요. 저도 항상 말 조심하잖아요. 네. 나쁜 뜻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얘기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네. 근데 이제 부작용이 염려가 돼서 그래요. 이해되셨죠? 네네. 제가 방금 거 가려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테마주 순환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테마주 순환매를 좀 얘기해 드릴 건데 둘 중에 뭐부터 들으실래요? 코로나 테마주 순환매부터 들으실래요? 1번. 아니면 대선 테마주 순환매부터 들으실래요? 2번. 뭐부터 들으실래요? 저 궁금해서 그래요. 한번 찍어보세요. 뭐부터 해드릴까요? 요즘에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그죠? 네. 돌멩이님이 정답을 치웠군요. 그렇죠? 네. 두 개 다. 오케이. 네. 코로나부터 얘기해볼까요? 네. 코로나 테마주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왜냐면 이거 끝나고 주린 특강 할 거거든요. 네. 주린 특강. 네. 신고가, 주가가 신고가 났을 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거 이제 주린 특강 할 거예요. 자, 빨리 얘기해볼까요? 네. 코로나 테마주는 어떤 식으로 순환매도냐면요. 옛날 건 안 가요. 옛날에 많이 간 건 안 간다고요. 옛날 건 안 가고, 근데 예외적으로 가는 게 있긴 있어요. 어떤 게 가냐면, 옛날에 많이 갔었는데 한참 쉰 거 있죠. 옛날에 많이 간 거는 안 가요. 그러나 옛날에 가긴 갔는데 한참 쉰 거,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쉰 거 있죠. 그런 것도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세력은 항상 뭘 좋아한다고요? 바닥에 있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개인들이 잘 모르는 거, 한 번도 안 간 거, 뉴페이스를 좋아해요. 새 거. 근데 개인들은 뭐 좋아해요? 흔 거 좋아하잖아요. 흔 거. 무슨 뜻이냐면 개인들은 이상해요. 흔 거 좋아해요.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흔 거. 이게 흔 거예요. 네? 3,000원에 있었는데 3만원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흔 거죠, 이게. 이게 어떻게 새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너덜너덜해졌는데. 너덜너덜해진 행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이제 구멍 뻥뻥뻥 뚫린 거. 코로나 테마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누구겠어요? 50 이런 거겠죠. 예전에 하도 많이 그냥 저기 써가지고 너덜너덜해졌어요. 이제 안 가요, 이제. 언젠가 가겠죠. 언젠가. 저도 몰라요. 거리가 없으니까. 언젠가. KM 하도 많이 써갖고 너덜너덜하죠. 안 가요. 재택근무 관련주 중에서 가장 많이 갔던 게 알서포트. 요즘에는 한 1년 쉬었나요? 1년 쉬더니 좀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러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앞에서 많이 갔잖아요. 이건 실적도 좋았고, 실제 저희가 여기서 샀었거든요. 바닥에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은 잘 만들어 놓긴 했어요. 힌트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처럼 못 가죠. 이렇게 상한가는 안 나오잖아요. 옛날 거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저희 방에서 했던 건데 시스워. 이게 음압병실 관련주로 그때 많이 갔었죠. 상한가 6개. 시스워. 옛날에 이제 하도 많이 가다 보니까 지금은 옛날처럼 못 가요. 들었다 놨다 하는데 옛날 실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죠. 그렇죠. 이러고 있어요. 음압병실 관련된 신성 ENG가 있었어요. 신성 ENG는 태양광도 되는데 신성 통상이 아니라 여기 이제 그 태양광도 되고, 태양광이 되니까 작년에 이제 그린유들 있죠. 네, 그린유들 수혜주로 갔었는데 그것도 돼요. 그러니까 섞어서 갔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올라갈 때 뭐 이제 그린유들로 가고, 그 다음에는 저기 태양광 그린유들로 가다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 확 많아지니까 이제 이동식이 아니고 아무튼 음압병실 수혜주로 가고 막 그랬어요. 음압병실 수혜주. 지금은 안 가요. 앞에서 너무 많이 가갖고 너덜너덜해졌어요. 거리도 없죠. 근데 자 보세요. 재료는 계속 공급이 되죠. 코로나가 안 끝났고 델타 변이 뭐 기타 등등등 해서 제가 얘기해드렸죠. 위중증 환자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정확하게 알죠. 코로나 패턴은 똑같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정부에서 느슨하게 해요. 의사 선생님 얘기를 잘 안 듣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이 이제 이쪽에 보건 쪽이니까 당연히 뭐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전문가인데 잘 얘기를 안 듣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확진자가 확 늘어나요. 그럼 부랴부랴 또 이제 거리두기 이거 해요. 자영업자분들 또 힘들고, 그죠? 그것도 시간을 질질 끌어요. 그 확진자 숫자가 이제 확 늘어났다가 또 줄어들겠죠. 근데 확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위중증 환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확진자가 확 늘어나면서 어디까지 퍼지냐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이제 그런데 어르신들 좀 계신데 면역력이 낮으시죠? 그런 쪽에 퍼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요. 그럼 마지막에 어떤 테마주가 가냐면 누가 가겠어요? 생각 잘 해보세요.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많이 간 게 누구예요? 마스크, 손소독제. 뭔데요? 예방. 온라인 교육 쪽 그때 많이 갔죠. 왜 갔을까요? 예방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집에 있어라, 나오지 말고. 코로나 아예 안 걸리는 예방이잖아요. 테마주 이거 원리를 잘 아시면 참 재밌는데, 처음에 뭐라고요? 예방. 본격적으로 터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단검사 해야 되니까 진단키트. 확진자 줄줄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백신, 치료제 쭉 갔죠.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 근데 다 해먹었다. 앞에서 다 했잖아요. 다 세력들이 많이 갔잖아요.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테마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럼 뭐겠어요? 여태까지 안 간 걸 또 찾아내겠죠. 세력들이. 개인들이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이런 거 다 나오니까 뭐 음압병실, 수혜주검 이제 이런 거 산다. 아무튼 처음에는 예방이나 이런 게 가는데 나중에 정부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안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누가 맨 마지막에 뭐냐면 위중증 환자들이 중환자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중환자. 이 병실이 많지 않거든요.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중환자 수가 늘어나겠죠. 뭐가 오겠어요? 음압병실 관련된 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 많이 하고 국민들이 또 자발적으로 조심하시겠죠. 그럼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죠. 다시 코로나 테마주가 전체적으로 꺾이는 거예요. 코로나 테마주 전반적으로 쉬겠죠. 코로나 테마주의 맨 마지막쯤에 가는 게 누구라고요? 음압병실 관련주입니다.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한다니까. 작년부터 계속 봤잖아요. 근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가는 거예요. 원리 테마주는요, 원리를 잘 알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테마주를 한 3개 정도 추천했거든요. 지난달에 추천한 게 한 3개 있어요. 하나가 원방테크, 그 다음에 추천한 건 비밀,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바닥에서 지금 꾹꾹 늘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나간 게 치료제, 요거 어제인가요? 한번 추천 한번 또 했어요. 사라고. 치료제 관련주 하나 있어요. 차트 끝내주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만 몰빵하고 싶을 거예요. 네, 문자반 회원들 힌트 드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네, 뭐 이제 문자반 회원들 보고 뭐 이제 몰빵하는 얘기가 아니라 수익 좀 났다고 팔지 말고 좀 가만히 좀 가지고 계세요. 네? 문자반 회원분들 제발 문자대로만 좀 하세요. 문자대로만 하면 수익이 나는데 꼭 문자대로 안 해요. 라이브 회원들이 문자반보다 왜 수익률이 좋은 줄 아세요? 라이브 회원들은 문자대로 다 따라하거든요.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칼같이 지켜요. 근데 문자반 회원들은 문자대로 안 따라해요. 다 100% 그러는 게 아니라 한 50%에서 30%가 문자대로 안 따라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종목을 똑같은 시간에 매수 매도 문자를 보내드려도 문자반 회원들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나빴어요 진짜. 오히려 라이브 회원들이 더 잘 따라해요. 왜 그러겠어요? 방송을 들으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종목을 추천했는지. 하루 종일 그 소리 하니까. 원방테크가 요번에 좀 아까운 게 뭐냐면 추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7월달에 샀으니까. 그죠? 7월 중순에 샀어요. 46,000원, 7,000원에서. 네, 문자반 회원 중에 일부가 여기서 팔아버렸어요. 팔란 얘기 안 했는데. 전략 매도사를 낸 적이 없는데 전략 매도한 사람도 있고, 조금 떨어졌다고 이제 또 그냥 손에 조금 5% 났다고 그냥 손절하고. 상가 2개 나왔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탈탈 통틀어서 상한가 나오고 이거 하나예요. 원방테크. 이게 뭐냐면 코로나 테마주 중에서 새로 나온 거예요. 음압병동 관련주 중에서 아까 이제 시수옥이나 저런 것들 앞에서 많이 갔으니까 안 간 게 가는 거예요. 한번 들었다 한번 났었죠. 근데 상장한 지 이제 딱 1년 된 회사예요. 1년 조금 안 됐어요. 만으로. 작년 8월 말인가? 9월 초인가 상장했어요. 8월 아니고 9월이구나. 9월 초에 상장했어요. 제대로 올라간 게 없어요. 이거 하나? 양봉 하나 뽑다 말았어요. 상한가도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 더 사놨어요. 이게 먼저 올라온 거예요. 치고 나간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 안 갔던 게 많은 거예요. 앞에서 많이 갔던 건 시수옥이거든요. 들었다 놨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크게 안 가죠. 왜 그러겠어요? 개인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와요. 원만. 그래도 문자반 회원들 어지간하면 회비 아끼지 말고 어차피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가기로 한 거 문자반에서 라이브로 옮기세요. 네, 오늘 라이브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오늘 밤에 문자반 회원들한테 얘기할 거라고. 라이브로 바꾸라고. 대놓고. 왜냐면 여기서 전략 매도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전략 매도한 사람이 의외로 꽤 있더라고요. 어디에서요? 문자반에서. 팔아놓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리딩대로 다 안 따라하더라고요. 라이브 회원들은 팔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계속 설명을 하고 있었으니까 설명 듣고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매수 매도 문자 나가는데 왜 자꾸 털리냐 이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회비 조금 싸죠? 그죠? 네. 근데 한 종목 이런 식으로 놓치면 수백만원, 수천만원 날리는 거 아니에요? 회비 차이 해봤자 40만원인데? 문자 반응들 맞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하나 놓치면 수백만원씩 놓치는 거 아니에요? 어지간하면 문자 반응들 라이브로 넘어오세요. 녹화 방송 다 남겨놓으니까 설명 들으면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문자대로만 따라할 수 있으면 문자만에 계셔도 되는데, 네. 안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진짜. 여기 무방위원들은 또 뭔 얘기 하나 시켰네요, 그죠? 왜 이 얘기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7월 10, 잠깐만요. 네? 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보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네. 자, 상한가 2연상 나왔고요. 7월 12일날 추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딱 한 달 만에 상한가 지금 2개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13일이니까 딱 한 달 됐잖아요.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뭐 내일,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네요. 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급등 나오겠죠. 주말 내내 이제 코로나 환자, 중환자가 늘어나서 음압병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요. 계속 나올걸요? 이게 처음에 추천할 때부터 스윙을 추천했는데 이거 노리고 들어간 거예요. 델타 변이 음압병동 수를 정확하게 찍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사장님이 통이 좀 큰 것 같아요. 무상증자를 되게 많이 해줬어요. 왜 한 주 갖고 있으면 한 주 주는 게 제일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 주 갖고 있으면은 2주 준다고. 2배로. 돈도 많아요. 여기 보시면 회사가 유보율 보이시죠? 유보율이 한 6,000%예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무상증자 시원하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는 무상증자로, 오늘은 세력이 월커니 그러더니 이제 코로나 음압병실 부족하다. 어젯밤에 막 기사 나왔거든요. 뉴스 많이 나오니까 붙여갖고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 나왔어요. 힘들 때, 이제 힘드시죠, 그죠? 힘들 때 저희 방도 똑같아요. 모든 종목이 다 매일 이렇게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누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시원시원하게 뽑아주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수익 나면 또 현금이 생기겠죠?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지금에 맞는 종목들을 사서 들어가는 거예요. 투매가 나와서 누르는 것도 있지만 급반등 나오면서 회복하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원방테크처럼 시원하게 상한가 나오는 것도 있고. 제가 회원들한테 그래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매입된 종목은 반드시 간다. 오늘 상한가 2개 나왔어요. 그럼 이게 상한가 2개 나왔죠? 다음 주 월요일이나 이제 화요일 날이군요. 월요일 날 쉬니까. 이게 만약에 상한가 하나 더 나오거나 아니면 상한가 못 가고 급등을 하겠죠. 급등하고 상한가 간다. 또는 상한가 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끝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나와요? 후발주자가 나오겠죠. 언제요? 이게 상한가 연속으로 더 나오든가 아니면 꺾이는 순간 뒤에서 뭐가 하나 또 튀어나옵니다. 형님은 쉬세요. 그러면 이제 동생이 나옵니다. 제가 갈게요. 막 달려요. 누가요? 누가 달려 나오겠어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거. 아니면 앞에서 가긴 갔는데 조금 가다 만 거. 아니면 아예 안 간 거. 아니면 많이 갔었는데 한참을 쉰 거. 그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 뒤를 이어서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그 우리 비엔나 소세지 있죠? 줄줄이 비엔나. 네. 계속 따라 나와요. 언제까지요? 이 이슈가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가요. 이해되셨나요? 원방테크 수익 난 것도 얘기해드리면서 기존 회원들 또 들으셔야 되니까 후발주자가 또 나올 거란 걸 기존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문자반 회원들한테. 여기 무방 참여하신 분들한테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안 팔았어요. 갖고 있어요. 후발주자 나옵니다.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 중증환자 늘어나니까 음압병실 부족하겠네. 이렇게 미리미리 사놨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선침이지 뭐예요? 주식을 좀 편하게 하고 싶으시면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미리미리 선침이 나왔잖아요. 후발주도 다 사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뉴페이스들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얘기해드렸고, 자, 아이고, 벌써 9시 10분이네요. 주린이 특강 기다리고 계시죠? 5분만요. 네, 요거 하고 바로 해드릴게요. 홍준표 씨과하고 대선 테마 중에서 지금 누구께 순환매가 도냐면 요즘에 자꾸 싸워요. 이준석, 윤석열 씨 자꾸 싸우죠. 이준석 씨는 이해 안 갑니다, 솔직히. 그다음부터 싸워요. 저럴 거라고 전 예상을 했거든요. 싸우잖아요, 그죠? 뭐 젊고 어리고를 떠나서 저렇게 될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나도 싸워요, 지금. 엑스맨이에요. 싸우죠. 자, 정치 얘기 아니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둘이 싸우니까 누가 수혜를 입어요? 윤석열 씨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그럼 누가 가요? 유승민. 아니면 윤석열 씨를 집벽에 물었던 사람이 2명 있죠. 유승민, 홍준표. 둘이 물어떴죠, 그죠? 이준석 씨는 유승민 씨라고 친하고. 그러니까 요 사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흔들리니까 누가 가냐면 이런 게 아닙니다. 3일. 유승민, 홍준표 테마주들이 지금 올립니다. 꽤 많이 오르죠. 이 사람들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낮아요. 근데 세력이 안 되니까 윤석열 씨께 지금 올리기가 애매하니까 이쪽 가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갈 만큼 올라왔어요. 앞에 이만큼 거의 똑같은 비율로 올라왔죠. 거래도 더 터졌고 이 정도면 된 거예요. 경선 통과할 가능 유승민 씨는 안 된다고 봐야죠. 홍준표 씨도 지금 봐서 어렵고 그죠? 근데 누구예요? 잠룡급. 잠룡. 지지율이 낮은 대선 후보에 나올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5% 미만 잠룡급들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단 뭐가 있겠어요? 3일 기업공사. 급등하죠? 거래 터졌고 정고점에서요. 네. 이것도 이제 그쪽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정보통신 유승민 씨죠?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오죠? 이준석 씨하고 자꾸 싸우니까 이러고 또 뭐가 있냐면 경남스틸 이거 저번에 한번 지나가서 얘기했었죠, 그죠? 홍준표
그러면 여기에서 이 종목들이 좀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꺾여서 돌리기 시작하면 여기도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후발주자들이 나오겠죠. 네. 여기도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돈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재명 씨하고 이제 저기 이낙연 씨는 어제하고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둘이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그 말 믿으시냐고. 제가 거꾸로 여쭤봤지 않습니까? 네. 믿으시냐고. 네. 거의 다 안 믿는다고 그러시네요. 그쵸? 네. 봐봐요. 싸우잖아요. 계속. 네. 테마주들이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조금 있으면은 이제 정리가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시면 끝까지 들고 있는 분들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주식은 항상 바닥에서 사야지 편한 거예요. 바닥에서 사도 저렇게 물고 뜯고 싸워서 빨리빨리 안 가면 속상하고 지루하고 답답한데 고점에 사가지고 몰려가고 끌려내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네. 근데 아무튼 고점에 사신 분들도 반등 나올 때 파시고 바닥에 사신 분들은 털리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시면 돼요. 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여기 그 대선 테마주 순환매는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릴게요. 다음 주. 네. 자, 그 다음에 너무 늦었네요. 그죠? 네. 주린이 특강을 좀 할까요? 네. 요것도 한 2-30분 이상은 해야 되는데 오늘 주린이 특강은 뭐 해드릴 거냐면 주린이뿐만 아니라 뭐 그 이상 되시는 분들도 들으셔도 될 텐데 난 주린이다. 네, 0번 찍고 남으세요. 네, 찍어보세요. 얼마나 되세요? 네, 난 주린이다. 자, 주린 오늘 금요일이니까 네.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이제 주린 특강 해드리고 있죠, 그죠? 네. 0번 찍어보시고. 네. 뭐 해드릴 거냐면 이거 해드릴 거예요. 정고점에서 매매하는 방법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윌링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최재형 씨 관련주거든요.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최재형 씨 후발주자예요. 이게 올라왔는데 어디에요? 합정 고점이 있죠. 네.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떨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의 주린이 특강 주제는 매수하는 종목이 수익이 났어요. 전고점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되게 고민되시죠. 이거는 주린이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주식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고민하는 거예요.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본저로다. 그죠? 햄릿처럼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좀 얘기해 볼게요. 괜찮으시죠? 네. 어떠세요? 응? 얘기들 안 하세요 요즘에. 그죠? 네. 자, 요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종목은 요거 말고 윌링스 말고 4개 정도를 더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네. 피곤하실 텐데 자, 이제 빨리 얘기해 드릴게요. 윌링스는 이제 저희 단톡방에서 유료 단톡방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단기 매매하는 데인데 여기서 냈어요. 여기서. 매수가는 대충 13,000원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3,500원 전후죠. 대충 이제 13,500원 전후에서 여기서 추천해 나갔어요. 바닥이죠. 그래서 바닥에 추천을 했는데 네, 바닥에 추천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종목이 이제 그 쭉 올라갔어요. 언제 추천했냐면 7월 21일 날 네, 이날 추천 나갔고요. 네, 추천 이유는 최재형 씨 관련주. 7월 21일 날 그러면 최재형 씨 관련주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 이루원이었죠. 그 이루원이 뭐 하고 있었느냐? 7월 21일 날 여기에 있었어요. 절벽에 서 있었죠. 떨어지려고. 이게 꺾이면서 후발주자가 좀 올라왔던 거예요. 오픈 베이스 7월 21일이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고점 찍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이걸 여기서 안 산 거예요. 단타를 쳐도 유료단 특방은 단기 매매하는 데거든요. 20-30%짜리 수익이 금방금방 잘 나요. 시장이 뭐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약간의 뭐 시차가 있겠지만 바닥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다 수익이 고르게 나는데 여기 보시면 오픈베이스 고점 놀이 할 때 일반 개인들은 여기서 샀어요. 단타방에서는 이런 데서 추천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무료 리딩방 이런데
근데 저희는 이런 데서 이걸 추천했죠. 윌링스 매수 추천 자리 여기입니다. 추천을 했는데 여기죠. 자 보세요. 주가가 쭉 올라오죠. 올라오면 주가가 이렇게 이제 거래 나오면서 쭉 급등하죠. 네, 자 급등할 때는 이거 왜 샀어요? 최재형 씨 후발주를 샀죠. 네. 자 근데 이제 차트도 봐야 돼 이때는. 차트도 요렇게 여기에서 요렇게 떼굴떼굴 떨어졌었죠. 그죠? 네. 그리고 뭐 했어요? 구덩이를 팔았잖아요. 구덩이. 그죠? 네. 그 어디까지 올라오면 구덩이를 메꿔요? 여기까지. 대충 여기까지 오면 구덩이를 메꾸는 거예요. 구덩이를 메꾸면 주가가 보통 메꾼다는 게 뭐냐면 하락했던 고기까지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꺾이는 습성이 굉장히 강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꺾이려고 해요. 꺾이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구덩이만 딱 그 위치까지만 오고 꺾이느냐, 아니면 힘이 좋으면 조금 더 올라온 다음에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주린이 분들 1번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세요? 요거는 차트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1 더하기 1이 뭐죠? 2죠? 예,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서만 머무르면 세력한테 털려요. 세력한테 털린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배우셔야 돼요. 자, 꺾이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자, 구덩이를 메꿨죠? 또 보니까 정고점이네요. 대충 꼬리는 빼고, 꼬리는 안 먹잖아요. 저기 생선 가게 가셔가지고 고등어 사서 집에서 거두시거나 생선 구이 잘하는 집에 가서 이제 생선 요리 드실 때 혹시 꼬리도 다 드세요? 아니면 생선 머리 쪽에 있는 뭐 주둥이나 뭐 다 드시나요? 안 드시죠? 안 드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여기는 차트 분석할 때 그냥 떼서 버리는 거예요. 이건 좀 심오한 얘기니까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네, 그거는 빼는 거예요. 생선 머리하고 꼬리 잘 안 드시잖아요. 물론 생선 머리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맛있는 부위가 또 있거든요. 네. 참치 같은 경우는 뭐 좋은 부위 많죠, 그죠? 네. 근데 대부분은 안 드시지 않습니까? 네. 갈치 꼬리하고 머리 안 드시잖아요, 그죠? 그런 원리예요. 아무튼 정권점까지 왔죠.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3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는 거예요. 매집을 좀 해놨나. 매집이 잘 돼 있으면 여기 뚫을 수 있어요. 근데 매집이 잘 안 돼 있으면 잘 못 뚫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팔을까 말까 고민할 때 뭘 내가 고려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좋은 강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헷갈리시잖아요. 팔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가 올라왔죠. 첫 번째는 뭐겠어요? 재료. 무슨 재료로 올라왔는가. 차트가 먼저가 아니에요. 왜 올라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올라왔느냐. 재료가 강하냐 약하냐. 그죠? 그리고 이 재료가 지속적인 거냐, 순간적으로 그냥 끝나는 거냐, 지속적으로도 계속 나오는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왜냐면 이게 올리는 힘이니까. 그죠? 네. 자, 여기까지 분석이 끝났으면 세 번째는 뭐겠어요? 올라가는데 자, 매물대가 있으니까 여기서 방해가 좀 있겠죠? 네. 그래서 항상 뭘 봐야 돼요? 거래량을 봐야 돼요. 매물대 여기하고 비교해보는, 구덩이 여기 처음 요 자리하고 거래량을 비교해보는 거. 거래가 없네요. 그럼 좋은 거잖아요. 보니까 조금이라도 들었다 놨다 하긴 한 것 같아요. 매집이 어설프긴 하지만 좀 있긴 있어요. 주가를 올릴 때 보니까 어때요? 거래가 좀 있어요. 아, 괜찮죠? 여기서 이제 팔기 싫어서 들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론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론을 보니까 이만큼 떨어지다가 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발주들도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적당히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에 계속 쏟아져 내려오니까. 그러면 후발주들도 떨어지는 영향이 있거든요. 전체 분위기가 다운되니까. 그죠? 네. 여기서 또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여기는 구덩이 여기까지는 해결을 했죠. 그죠? 네. 근데 여기 또 있잖아요. 산 넘어 산이라고. 네. 실제 거래량은 여기에 많거든요. 여기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석을 하면 되겠어요? 이거죠.
저기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지금도 주식을 들고 있을까? 이해되시죠? 네. 여기에 얼마나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물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분들 본전에, 여기 잘 보시면 본전에 안 왔어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가격대가 보통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에서 많이 물려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의 좀 비싸게 물리신 분들의 평단가는 보통 이 정도라고 불러요. 여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쭉 이어보면 어디에요? 딱 여기까지 와요. 역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가격이 딱 19,000원 근처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19,000원 위에서 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뭘 고려해야 돼요? 팔 때? 이게 여기를 뚫으면 신고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매물대가 아직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견딜만 했거든요. 19,000원에 매수한 사람들이 어디까지 빠졌어요? 13,000원 정도까지 빠졌죠? 그 얼마 빠진 거예요? 6,000원? 6,000원이면 대충 30% 아니에요? 이 정도는 신용 쓴 사람도 견뎌요. 40% 이상 빠지면은 거의 못 견디는데 30%까지 빠진 거는 견뎌요. 그러니까 최대로 빠진 게 30%고 보통 15,000원까지 빠졌으니까 한 20%대까지 빠졌던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사람들이 견딘단 말이에요. 손해 못 보니까.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샤트를 더 크게 볼게요. 상장하고 나서 최고점이 여기였던 거예요.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뭘 보셔야 돼요? 거래량을 또 봐야 돼요. 계속 재료가 나와서 올리는데 못 제끼잖아요. 그러면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단기를 원한다. 그러면 단기로 낼 수 있는 최고의 수익은 20에서 30%예요. 여기 13,500원 전후에서 추천했다 그랬죠? 여기가 19,000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한 5,000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방에서 추천 나왔을 때 수익률 얼마겠어요? 30% 이상 나왔겠죠? 단기 추천했는데 일주일 만에 한 30% 수익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한가가 안 나서 그렇지 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내가 단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기서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2번 찍어주시고요. 네. 이해되시죠? 네. 파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자, 이런 사람이 있겠죠. 아, 나는 이 종목이 좋아서 최재형씨도 난 좀 괜찮게 생각하고 있고 최재형씨 테마저도 올라갈 거로 난 생각을 한다. 그리고 여기 매물대가 있긴 있는데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단기가 아니죠. 그거는 이제 스윙이나 아니면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중기겠죠. 그죠? 그런 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떨어져도 참는 거예요. 안 팔아. 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마인드가 비슷하거든요. 흔들어도 안 나가? 아, 예. 그냥 조용히 있을게요. 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거든요. 뭐 물타기도 안 하고 불타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리 흔들어도 불만불평 안 해요. 원래 그런 거죠. 뭐 가만히 있어요. 몰빵도 안 해요. 가장 좋아한다니까요. 단기도 적당히 먹고 나가면 세력이 뭐라 안 해요. 근데 이제 막 불타기 하고 막 샀다 팔았다 막 그 정신없이 막 이제 몇 번씩 매매하려고 하니까 세력들이 때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눌렀다가 올라갈 거 기다리는 사람들 홀딩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정고점에 이제 내가 매수한 종목이 정고점이 왔을 때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윌링스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종목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자, 메가임디를 볼까요? 메가임디가 지금 정고점이 여기거든요.
최근의 고점이 여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종목들은 저희 방에서 매매한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매도 사인 나간 거 보여드리면서 할 거예요. 메가임디를 언제 팔았나요? 잠깐만 보세요. 4월달에 팔았으니까 잠깐만요. 매도 사인 나간 거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요게 4월 14일날 그때 상한가 가는 날 아침에 시초가에서 추천 나갔고요. 아침 일찍 나갔죠, 그죠? 수익이었어요. 윤석열 수혜주, 일자리 관련주죠. 네. 그리고 이제 4월 26일날, 그러니까 열흘 정도 지나서 다 팝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뭐 의심되시면 여기 시간까지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10시 18분 고점 부근입니다. 매도 사인 내고 50% 수익 내고 끝냈어요. 다 팔았어요. 이 자리가 어디냐면 4월 26일이죠. 자, 4월 26일이 여기입니다. 다 안 팔고 참고 있었어요. 참고 있었는데 여기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전력 매도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휴대폰으로 차트 보지 마시고 항상 컴퓨터로 보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자, 쭉 보세요. 어디에요? 여기에요. 2017년도 고점이죠. 편안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대선 정책주들이 이제 4월달부터 가기 시작했어요. 서울시장에 오세훈 씨가 당선되면서 이제 보수가 정권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보수 관련된 정책주들이 막 급등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메가임디를 추천을 여기서 했는데, 이걸 추천한 전문가나 아니면 이걸 추천받은 회원들이나 뭐 상한가 이제 하나 나오고 50%밖에 수익이 안 났는데 이걸 여기서 팔고 싶었겠어요? 안 팔고 싶었겠어요? 안 팔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이제 시작한 거 맞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략 매도 했어요. 왜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정고점이어서요? 그건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겠죠. 자, 이걸 쭉 해볼게요.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IB금융이랑 아시아경제도 그때 같은 날 추천했거든요. 그 단톡방으로 나갔고요. 그거는 이제 유료 단톡방으로 나갔었는데 다 상한가가 났단 말이에요. 라이브 쪽에는 이제 비상교육도 그때 갖고 있었는데 상한가 나왔고, 근데 보시면 여기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안 나가더라고요. 며칠 기다렸어요. 뚫으라고. 근데 버벅버벅 거리면서 안 나가요.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만큼 급등했죠. 여기서 이만큼 급등했고, 여기서도 이만큼, 밑에 한 번 더 이만큼, 여기 이만큼, 대충 해볼게요. 이만큼이죠. 잘 보시면 어때요? 막대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한 번 뽑으면 기본 이만큼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재료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못 치고 나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끌려 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그걸 아니까 전력 매도 해버린 거예요. 못 치고 나가니까. 아니, 못 치고 나가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전력 매도 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여기서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냥. 팔아서 어디로 가요? 딴 데로 갔죠. 네, 팔아서 딴 데로 갔어요. 다른 쪽. 근데 개인들이 무슨 실수를 했냐면, 여기서 들어왔어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또 간다고.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두드리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고. 나도 알아요. 우리 회원들도 알았고. 일자리 정책주가 이제 시작된 거라고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팔아버리잖아요. 고집을 안 부린 거예요. 그냥 유연한 사고방식이 필요한 거죠. 누군 몰라요? 대선주 20년이나 있는데 이제 시작이라는 거? 팔아버린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못 치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여기서 이제 들고 들으신 분들한테 똑같이 얘기했어요. 좀 힘드실 거야. 여기서 갖고 들으신 분들한테 그랬어요. 끝난 건 아닌데 좀 개인들이 많이 사서 좀 힘들 수 있다고.
한마디로 메가MD는 끝난 건 아닌데 개인들이 많이 사서 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많이 사서. 그러니까 그 메가MD 갖고 있는 분들은 그 개인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다 나를 포기하고 던지고 나갈 때까지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기서 산 거예요. 정고점 밑에서. 차트를 크게 놓고 볼까요? 최근 이게 상장하고 나서 최고가가 여기였던 거예요. 그 밑에서 바로 사가지고 간다 또 간다 더 간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런 생각 드시죠?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이거 아셨으면 사셨겠어요, 그죠? 절대 안 샀겠죠? 그쵸? 메가MD 여기서 이제 물리신 분들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이런 실수 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차근차근하게 설명드리잖아요. 물리신 분들 제가 조롱하는 게 아니라 우린 이렇게 해서 팔았다. 다음에는 이런 실수 하지 마시라고. 여기서 한 거예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무료 추천 받으신 거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 유튜버들 자꾸 제가 뭐라 하잖아요. 왜 이런 데서 종목 추천하냐고. 막상 지금 보니까 기분 나쁘시죠? 여기 사서 물리신 분들. 여기서 이거 사갖고 물린 분들 대부분이 뭐냐면 유튜브에서 보고 산 거예요. 거의 다. 이 자리에 또 간다. 물론 또 갈 수 있겠죠. 비상교육은 더 갔어요. 실제로. 근데 비상교육은 사람들이 처음에 안 샀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개만 더 볼게요. 이제 빨리빨리 가볼까요? 네. 범양건영 얘기해 볼까요? 요즘에 범양건영 많이들 또 사시더라고요. 네, 잘 보세요. 범양건영은 언제 팔았냐면 이거 말고 범양건영이 아직도 안 바꿨어요. 120%까지 수익 났는데 답한 게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6월 29일날. 6월 29일날 샀죠, 그죠? 네. 근데 요거를 답하는 게 언제냐면 잠깐만요. 요거 좀 이따 얘기하고 신일전자 얘기해 드릴까요? 잠깐만요. 신일전자 보여드릴게요. 신일전자도 여기서 이제 거의 다 팔았었죠. 언제 팔았냐면 7월 20일. 여기 보면 범양건영 매도 사인 나온 게 나와 있죠. 7월 13일날 팔았다고. 네,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신일전자부터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일전자를 13일날 샀다가 20일날 일주일 뒤에 팔았죠. 여기에요. 상한가 놓은 그 다음 날이에요.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 무더위가 시작됐거든요. 폭염이 시작됐는데 여기서 팔아버립니다. 그 다음 날. 아이러니하죠? 왜 팔았을까요? 제가 상세한 얘기 안 해드렸거든요. 왜냐면 무방이니까. 무방에서 이런 얘기 상세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맨날 저한테 막 무방에서 이것 좀 얘기해달라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문자반에 온 분들 투자자금이 적으신 분들 배려해서 만든 게 문자반이긴 한데 투자 금액이 넉넉하신 분들은 문자반에 계속 있지 말고 라이브로 들어오세요. 왜 여기서 이걸 파는지 라이브에서는 설명을 수도 없이 했어요. 회비 조금 아끼는 게 여러분들한테 그게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실전자를 이제 여기서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왜 팔았을까요? 이게 휴대폰으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PC로 보면 잘 보여요. 어디에요? 여기죠? 뭐가 있어요? 정거점이 있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거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적당히 터져야 되는데 2억 주가 터졌어요. 2천만 주도 아니고 2억 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동네방네 있는 불나방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얼마나 더운지. 사투리 길게 볼까요? 여기가 어디예요? 저기 2013년. 여기에서 불나방들이 날라들어온 거예요. 이 거리량과 뉴스를 보고 날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말로 사요나라라고 하죠. 사요나라. 안녕. 네. 거의 다 팔아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자 3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나요? 네. 얼마나 날라들어오겠어요. 가지야 그러면서 왜 팔았는지 아주 쉽게 얘기하죠, 그죠? 네. 동네방네 소문 다 냈겠네. 안 되겠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후환이 없잖아요. 끌려 내려가도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식 되게 편하게 하죠, 그죠? 네. 상한가 수익 하나 챙기고 그냥 바로 나와버린 거예요. 깔끔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범양건영 다시 볼게요. 네. 피곤하시죠? 네. 10분만 더 기다리세요. 네. 범양건영은 매수를 문자 나온 거 보여드렸지만 6월 말에 했죠, 그죠?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아직 늦게 들어오신 분들 여기서 한번 사드렸고, 네. 여기서 샀어요. 그죠? 바닥에 샀죠? 근데 자 보세요. 사고 나서 며칠 안 돼가지고 이재명 기본주택 그래가지고 상한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추가 급등했습니다. 어디를 가요? 자 여기를 가죠. 여기가 어디예요? 전고점. 성은 전시고 이름은 고점이에요. 전고점. 거리를 터트리면서 전고점에 부딪혔어요. 자 여기는 어디예요? 옛날에 급등했던 자리입니다. 많이 갔었죠. 이때 급등했던 이유는 이낙연 나름대로 후발주자 중에서 대장주였어요. 인기 많았어요. 실은 그때도 보조목이었는데 잘 팔았어요. 근데 아무튼 갔어요. 보니까 거래가 요만큼 있는데 여기 이만큼이 터지는 거예요. 팍팍 터지는 거예요. 훨씬 많죠? 그래서 다 물량을 조금 줄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하고 있나. 왜냐면 이재명 기본주택 수혜주인데 회원들한테 제가 미리 얘기했거든요. 이재명 씨 입에서는 기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거다. 이게 10년 전으로 따지면 무상복지 테마주다. 무상이라고 하면 요거는 먹으니까 10년 전에 한번 했던 거니까 식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을 살짝 바꿀 거다. 기본으로. 모든 정책주에 기본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거다. 간파한 거예요. 다 기본 시리즈 나오죠? 이거를 추천할 때 이걸 이낙연 테마주로 추천한 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추천할 때 뭘로 추천했냐면 이재명으로 추천했어요. 보이시죠? 이낙연이 아니고 알고 들어갔죠, 그죠? 자, 근데 자 왔어요. 딱 왔는데 이제 여기랑 싸우겠죠.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매물대 분석을 쭉 해줬다고요. 여기에 이낙연주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는 매물대가 여기 물려주신 분들 별로 없고 거의 여기에서 물렸다. 여기가 이낙연주로 물렸던 분들 마지막 매수 가격이다.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그때 신용을 보고 있었어요. 원래 이 정도 급등하면 이재명 좀 정책주라고 하니까 신용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거래 터졌으니까 신용을 딱 키니까 어때요? 신용이 들어오기는 신용이 쫙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여기서 안 팔았어요. 신일전자나 아까 매각인들 팔아버렸죠? 그냥 안 팔았다니까요. 물량 좀만 줄이고 보고 있었어요. 봤더니 어때요? 신용 물량이 도망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이거 음봉 하나 나오니까 혼비백산해갖고 도망치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많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 보고 도망친 거예요? 그렇죠. 정고점에서 못 올라가는 걸 보고 이거 괜히 들고 있다가 신일전자처럼 끌려 내려갈까봐 여기서 도망간 거예요. 왜냐면 윤석열 테마주들이 그렇게 녹아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윤석열 씨 엑스파일 막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혹시라도 여기처럼 또 끌려 내려갈까봐
신용 쓴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었어요. 등산하러 산에 갔는데 갑자기 호랑이 만난 것처럼, 그죠? 네. 뭐 도봉산이나 북한산에 저기 호랑이 삽니까? 백두산도 아니고, 그죠? 네. 그러니까 집 뒤에 산에 올라갔다가 호랑이 만난 것처럼 도망간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한참 웃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물량 남겨놓고 있다가 딱 급등하길래 어떻게 했을까요? 정리해버렸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매도세 나온 게 언제라고요? 7월 13일 날 거의 싹 다 날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문자 나온 거 보여드렸죠. 신일전자에 있었죠. 네. 여기 보면 7월 13일 날 언제 매도 사인 됐어요? 아침 8시 54분에. 현들이 어디에서 팔았겠어요? 시초가에 팔았겠죠. 7월 13일 날 시초가가 얼마냐면 여기인 거예요.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9,900원 여기죠. 네. 고점은 1,050원. 그러니까 사실상 고점에서 팔고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철수 없어요. 요즘에 개인들이 이걸 되게 좋아하세요. 또 간다고. 모르겠어요. 갈 수도 있겠지만 아시죠? 안 가면 굉장히 고단해지는 거.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감옥 들어가 있잖아요. 무슨 감옥이요? 박사과. 감옥에서 지금 콩밥 먹고 있는 거예요. 더 올라갈 것 같죠? 차트 예뻐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네. 가둬놨잖아요. 아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지 욕하지 마세요. 그러실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다니까. 그럼 여기서 엄청나게 잘해주면 돼요. 세력이 여기서 잘한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개인들을 엄청나게 괴롭히면 돼요. 나가라고. 양봉이 아니라 여기서 있잖아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면 뭐가 나와야 되는 줄 아세요? 자, 이게 박스권이죠, 그죠? 감옥이라니까 이게. 여기를 돌파하려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이런 양봉이 아니라 시퍼렇게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지. 자, 이런 거 있잖아요. 확 때려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팍 이러면서 팍 이러면 사람들이 무서워 이러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점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뭐가 나와요? 양봉 나오죠? 그럼 뭐예요? 개인들이 팔까요? 안 팔까요? 저 같아도 팔겠네요. 나가겠어요? 좀 있으면 상한가가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이해되셨으면 진짜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시나요? 재밌죠, 그죠? 네. 이런 게 계속 나오면은 좋은 거예요. 이런 거 시퍼런 거 그냥 여기서 개인들한테 희망을 주면 안 돼요. 이런 음봉이 하루가 멀다고 계속 나오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가겠구나. 네, 그래요 진짜로. 근데 너무 잘해주면 의심해 보셔야 돼요. 전 그래서 이게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실제로 이거 들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팔기 싫어하는 줄 아세요? 팔기 싫어하세요. 되게 싫어하신다니까 팔기. 전 얘기해 드렸어요. 이게 뭐라고요? 감옥이라니까요. 들어가면 보통 한 6개월짜리 맞아요. 6개월. 길면 10개월. 징역 6개월, 10개월. 그 소리가 뭐냐면 조정 6개월, 10개월 받고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단축하는 방법은 여기서 양봉이 아니라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때려버리면 금방 끝나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지금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본 김에 좀 더 얘기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끝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기에서는 안 팔고 한번 꺾는 거 보고 있다가 여기서 팔아버린 거예요. 저희 방에서 다 판 거 여러분들이 지금 해보겠다 들어오신 거예요. 아까 똑같죠? 메가임디 지금 범양건영 신일전자 똑같잖아요. 저희 방에서 다 팔았어요. 근데 그 뒤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한번 해보겠다고.
PPI. 다른 방이랑 틀리죠, 그죠? 네. PPI도 매매했던 건데, 자, 보세요. PPI가 5월 20날 샀다가, 여기에요. 여기서 매수했다가, 한 달 뒤에 팔았죠? 여기입니다. 6월 21일인데, 아침 9시 20분에 팔죠? 네. 초반에 다 팔아버린 거예요. 급등할 때 쫙 팔아버린 거예요. 수익은 120%. 추천할 때 아예 대놓고 최저형 수혜주라고 했었죠. 바닥에서. 네. 자, 파는 날짜가 6월 21일이거든요. 언제냐면, PPI를 보시면, 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정회원들한테는 다 팔고 나서 이제 회원들한테 복귀를 해요. 이렇게 해서 끝났다고. 자, 여기서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6월 21일이죠. 팔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가죠. 저 밑으로. 일찍 팔았어요. 6월 21일날. 왜 팔았을까요? 나름대로 고쳐서 잘 팔았죠, 그죠? 왜 팔았을까요? 차도 쭉 당겨서 보면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깊은 구덩이를 다 메꿨죠. 그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2번 터졌고, 한 번 터졌고, 한 번 터졌는데, 그때는 뭐 했냐면, 이게 N자형 파동인데, 한 번 나왔다가 꺾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파, 이걸 N자형 파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올라간 게 이만큼이죠. 그 다음에 올라간 게 이만큼이고, 두 개의 마디길을 잘 보시면 어때요? 비슷하죠? 파동길에 비슷하잖아요. 이 정도면 얼추 끝났겠구나.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 정도면 된 거였어요. 상한가 안 나오고 이 정도 올라왔으면 잘한 거예요. 정리하고 수익 내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이게 아까 수익을 120%라고 해놨는데 이건 120%가 아닙니다. 네. 이거는 120% 수익이 아니에요. 6,000원대 사가지고 만원, 11,000원 사이에서 팔았기 때문에 120%가 저거 아까 범용어용 수익이고, 이거는 70에서 80% 수익이라고 보면 돼요. 그 정도 되고 끝내고. 네, 보면 어때요? 여기잖아요. 요 라인. PPI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대선주들이 투매 나오니까 지금 쭉 눌러서 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거래가 못 보던 거래가 터졌잖아요. 2번 N자형. 그래서 정리해버린 겁니다. 매도할 때 딱 원칙이 있고 이유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신고가가 날 때, 그러니까 정고점에 딱 왔을 때 주식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이거를 이제 아직 깨달으려면 진짜 고소하고 같이 주식을 3년, 5년, 10년 이상 하셔야 돼요. 이거는 금방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되게 어렵거든요. 이걸 하루아침에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 막 무료로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기법으로 그런 한두 개 배워가지고 이런 데서 매매하려고 하시는데, 매수할 때도 굉장히 그 분석을 많이 하고 애를 써야 되지만 팔 때는 더 신경이 많이 가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요즘 실수를 많이 하시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주린이 특강이긴 하지만 주린이가 아닌 분들, 한 5년, 10년 하신 분들도 이거 못하는 분들 많아요. 정고점이 왔을 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도움 되겠어요? 단기 매매 성향보다는 스윙,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단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긴 한데 그분들은 이제 바닥에 사는 게 아니죠. 이런 데서 사서 수익이 한 10%, 20% 났는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안 팔았더니 슥 끌려 내려오죠. 그분들 도움 되시라고 얘기해드립니다. 주린이 분들도 뭐 샀는데 뭐 맨날 손실 나겠어요? 분명히 수익이 나긴 나거든요. 근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그냥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 유튜브 가서 물어봤더니 더 간다고, 안 팔았더니 끌려 내려오고 속상하셨죠. 왜 그러겠어요? 수요일날 준이 특강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뭐냐면 그거하고 이제 접목해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매매해서 그래요. 어디요? 수요일날 준이 특강 기억하시죠? 네.
그늘진 데서 매매하니까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사긴 사거든요. 근데 왜 수익이 나는데 못 챙길까요? 더 갈까봐. 안 파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더 갈까봐. 맞잖아요. 그죠? 더 갈까봐.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더 가는 게 힘든 자리잖아요. 아까 다 그렇죠? PPI, 신유전자, 범용무형, 메가 MD, 윌링스. 이렇게 합니다. 도움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마무리 짓죠. 이제 피곤하시죠? 저도 이제 목이 슬슬 잠기네요. 이제 거의 10시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주말 동안에 너무 이제 불편한 생각, 힘든 생각들 그만하시고 편안하게 푹 쉬시고 좋은 분들하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누시고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밤 되니까 선선합니다. 그죠? 시원한 바람도 불고. 그래서 주말에 오늘 지수 급락했던 거, 삼성전자 떨어진 거 다 얘기해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기 언제예요? 그 일요일날 대체휴일이라서 주시장 안 열리죠, 그죠? 근데 저녁 방송 진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저녁 8시에 방송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하고 그 수요일날 이틀 동안 공개 방송이에요. 공개 방송. 네,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 정의원들한테는 저기 매수 문자 또 신규 추천주 나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다 이제 좋은 종목들 이제 신규원들 이제 화요일날 추천 나갈 거고요. 그때 공개 방송도 진행하니까 그때 뭐 이벤트도 하고 하니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이벤트가 없어요. 3개월, 6개월, 1년, 1년 6개월짜리도 있는데 그렇게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기간 연장 그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반은 이벤트 없고요. 네. 라이브는 3개월 이상부터 이벤트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때 그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돼요. 자, 뭐 아무튼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네,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들어가세요. 네, 좋은 밤 되시고요. 네,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메일 주소요? 잠깐만요.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게요. 잠깐만요. 맨날 까먹어요. 회원가입 문의나 아니면 무료단 톡방 있죠. 무료단 톡방 저기 들어오고 싶으시면 무료단 톡방 있거든요. 거기 주소 궁금하시면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주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료단 톡방을 그냥 유튜브에 공개하고 막 그랬더니 알바들 있죠. 알바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고 힘들어가지고 비밀번호를 딴 걸로 해놨어요. 아예 못 들어오게. 그래서 무료단 톡방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네네. 자, 좋은 꿈 꾸시고요. 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